안녕하세요. 이상혁의 생각정리 기술의 이상혁입니다.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책은요, 바로 이겁니다. 노인과 바다. 조금 뜬금없는 책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주로 소개시켜드리는 책들은 대부분 그 생각정리와 그 다음에 글쓰기, 그 다음에 뭔가 좀 더 생각을 더 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자기계발서도 일부 소개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인문학 서적들 좀 많이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본격적으로 어떤 소설을 소개시켜 드리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 노인과 바다라는 책은 되게 무척 이 사람들의 어떤 성향들을 더 많이 타는 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 노인과 바다가 1950년대에 나온 책이거든요. 52년도에 나온 책이거든요. 근데 1950년대에 나온 책이 고전이냐 고전이 아니냐 이런 내용들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학생 때 라떼는 이런 건 아니고요. 예, 1970년대, 60년대, 70년대 요때 태어난 시기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50년대 책은 완전한 고전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정말 고전이면 뭐 셰익스피어나 막 이런 정도까지 올라가야 되죠. 근데 지금 현재 2000년도생, 2010년도 막 이럴 때 태어난 친구들, 10대에서 20대 친구들한테는 1950년도의 책이 아마 이제 고전일 것 같아요. 옛날 셰익스피어나 이런 옛날에 어떤 진짜 고대는 아니고 아무튼 옛날에 썼던 글들은 이제 더 이상 보기 좀 넘사벽인 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왜냐면 우리나라 한국 소설들도 그래요. 저희가 그 소위 말하는 현대 소설이라고 하는 40년대, 50년대의 책들도 지금 이제 학생들이나 특히 대학생까지만 해도 보면 그 안에 나와 있는 단어와 그 다음에 그 소설이나 그 어떤 수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분위기, 느낌 이런 것들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양한 세대에 또는 다양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 소설들이 많겠죠. 이야기들을 보고서 공감하고 느끼고, 이 시대가 바뀌었지만 사람은 사실은 그대로거든요. 거기서 뭔가를 느끼고 뭔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사색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시대의 다양한 직업의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느끼고 거기에 공감하고, 이것이 결국에는 그 인문학이라는 내용을 공부하는 목적이기도 한데요. 그 인문학의 목적은 결국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책 소개해드리고 있지만 책은 책대로, 그 다음에 또 음악은 음악대로, 또 미술은 미술대로, 또는 공예는 공예대로 나름대로의 그 역사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당시의 어떤 느낌, 생각 이런 것들을 현재 살고 있는 내가 이해함으로 인해서 진짜로 어떤 역사의 흐름 속에 더 깊이 있는 사람을 이해하는 방법인데, 어느 순간부턴가 요 노인과 바다 정도 되는 책들도 이젠 고전이라고 이야기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선입견, 이게 뭐냐면 재미가 없을 것이다 라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아주 좋아하는 책, 사실은 되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시경이에요. 공자가 지은 시경인데, 시경 안에 내용들 보면 그 당시에 공자가 일반 사람들, 일반 서민들이
하는 이야기들, 노래들 이런 것들을 묶어놓은 게 시경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복잡한 내용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어떤 생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어떤 고부관계라든지 부부관계라든지 아니면 자식과의 관계, 어떤 뭐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마음, 그 다음에 이 바람핀 남편에 대한 뭐 이런 증오 막 여러 가지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이 고전이라는 이름 안에서 싹 다 어떤 선입견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재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런 책들 중에 제가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노인과 바다입니다. 저는 이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옛날 초등학교 때 읽었어요. 그리고 물론 영화도 봤습니다. 책은 절반까지밖에 못 읽었었고요. 영화는 보다가 잤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노인과 바다는 흑백 영화였는데 주인공이 계속 바다에서 뭔가 혼자 중얼중얼 대요. 그리고 상어를 끌고서 1시간 가까이로 그러고 있는데 도저히 저는 그 정신세계를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나는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랫동안 잊고 있던 책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다시 본 책이 바로 이 노인과 바다였거든요. 근데 이 노인과 바다 책을 읽으면서 저는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그 산티아고란 이 노인의 이름이 산티아고거든요. 산티아고라는 노인과 그 노인을 따르는 이제 소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소년이 이 노인을 따르는 이유는 바로 이 노인이 왕년에 이 유명한 뭐 어부, 물고기 잡기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아이들 그 물고기를 잡는 것이 어떤 기술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좋아지면서 이렇게 여기 나오는 산티아고라는 노인이 하는 것처럼 옛날식으로 바다에 배를 띄우고 작사를 가지고 그 물고기 잡는 시대가 이제 지나가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되게 뭐랄까 되게 옛날 방식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 별 관심도 없고 본인 스스로도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더 이상 어떤 큰 물고기를 잡거나 어떤 뭐 되게 잘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한 50며칠 동안을 물고기를 못 잡고 막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희망을 주는 게 누구냐면 바로 그 소년이에요. 소년이 그 와서 이 노인을 달래고 그 다음에 뭐 음식 같은 거 가지고 와서 보양을 하고 하면서 노인을 따릅니다. 그런데 이제 노인이 이제 물어보죠. 너는 나는 이미 운이 다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물고기를 좋은 걸 잡을 수가 없는데 너는 네 아버지가 물고기를 좋은 걸 잡고 하니 너희 아버지를 그냥 따르면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죠. 그때 이제 이 소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게 나와요. 할아버지 곁을 떠나라고 한 건 아버지였어요. 전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아버지의 말을 따라야 해요. 그렇고 말고 당연히 그래야지. 노인이 말했다. 그런데 아버지한테는 그다지 신념이란 게 없어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건 그렇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신념이 있지, 안 그러냐? 라고 노인이 대꾸를 합니다. 이 노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은 뭐냐면 본인이 본인이 잘하는 방법으로 반드시 큰 물고기를 아직 잡을 수 있다는 신념이에요. 근데 이 소년은 왜 그럼 아버지가 물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신념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 부분을 한번 저도 이제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좀 해봤었죠. 이 답은 사실 뭐 여러 사람에게 다른 답이 있을 겁니다. 왜? 좋은 방법이 있고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옛날 방식으로 그 신념이란 걸 가지고 하겠느냐? 옛날 방식 고집하면서 그걸 왜 하느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우리가 지금도 일상을 살면서 굳이 편한 방법이 있는데 그 다음에 굳이 좋은 방법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손이 많이 가고 신경을 많이 쓰고 하면서까지 그 일을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꼭 노인과 바다의 노인이 아니어도 많은 사람이 받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노인과 바다라는 책은 하나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죠. 제가 느끼는 메시지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아직 여전히 사람은
우리가 편하고 효율적이고 빨리 무언가를 끝내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걸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소위 말해서 내가 그거를 빨리 끝내는 것도 좋지만 빨리 끝내고 무언가 다른 걸 하는 것도 좋지만 그 하는 과정 자체에 손이 많은 그 과정 자체에 과정 자체에도 내 삶이 있다는 거죠. 내 삶의 의미가 녹아 있다는 거죠. 어쨌든 뭐 그런 식의 어떤 저는 이제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어니스트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그 작가가 사실 해밍웨이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지금 조금 어린 학생들은 해밍웨이란 말을 모르기도 합니다. 그건 우리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 첫 장에 보면 이 멕시코만에 있는 요 지도가 나오고요. 실제로 요 노인과 바다는 뭐 픽션이지만 여기 이 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요 지도가 나오고 요 지도의 지명을 가지고 요 안에 소설들이 이루어지는데요. 실제로 해밍웨이도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결국에는 쿠바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멕시코만과 이쪽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전쟁에 관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또는 뭐 무기여 잘 있거라 이런 소설들을 전쟁에 대한 소설들을 쓰게 되죠. 물론 무기여 잘 있거라는 그 뭐 스페인 내전에 대한 책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해밍웨이는 원래 그 1차 세계대전 그쵸 1차 세계대전 때 적십자에 운전병으로 갔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특파원 자격으로 기자 자격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전쟁터나 이런 데들을 경험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경험했던 것들을 소설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인과 바다 이후에 나왔던 책들은 해밍웨이가 원고만 가지고 있고 나중에 사망한 이후에 나왔던 책들이고요. 실제로 노인과 바다는 해밍웨이 어떻게 보면 살아생전의 마지막 출간작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퓰리처상도 받았고 그 다음에 노벨 문학상도 받았던 의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산티아고 노인이 물고기를 잡고 대부분 그거예요. 배를 몰고 나가서 물고기를 잡고 그 물고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과거를 회상하고 자기의 생각, 의지, 행동 이런 것들을 본인의 어떤 독백처럼 느끼는 것들인데 여러분들도 요 노인과 바다의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진짜로 내가 신념을 가지고 또는 남이 하찮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남이 관심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내가 신념을 가지고 무언가 의지 가지고 하려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나 스스로 그거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내 삶에서 다른 사람의 시각보다는 내가 원하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고 의미를 두고 한다는 것이 나 스스로 얼마나 내 삶에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요 정도 된 책인데 절반은 다른 내용이에요. 여기에 대한 이제 평론이고요. 실제 줄거리 내용은 요 정도가 답니다. 그래서 한 128페이지 120페이지 정도 되네요. 그죠? 하루면 간단하게 읽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고전이라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노인과 바다 과거에 내가 읽었지만 줄거리가 잘 기억이 안 나거나 정말 좋은 책인데 너무 어려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느끼지 못했던 또 그냥 읽는 걸로 끝났던 과제처럼 끝났던 이런 고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이 노인과 바다를 읽고 그 다음에 파리 대왕을 읽고 그 비슷한 내용 시기의 책을 줄줄 여러 권을 읽어봤었어요. 다 재밌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동안 삶을 살면서 겪었던 경험들이 이 책을 점점 더 재밌게 해주는 어떤 조미료 역할을 해주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책 소개는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였습니다. 고맙습니다.